거래대금 풍성한 시장입니다. 자, 수요일이고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 더 희망차지고 기대할 수 있는 시장일지 아니면 이제 좀 조심해야 할까라고 하는 감정을 느껴야 하는 시장일지 고민되네요. 네, 이화진 과장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 나눌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뭐게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일단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을 한번 볼게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가 사실상 DX가 먼저 상한가를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룹주가 동반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하면 사실상 2차 전지 얘기 잘 묻어있는 종목일 수밖에 없는데 다른 그룹주 대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인 것 같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오늘 고가권까지는 봤을 때 13.48% 상방 변동이 나왔습니다. 글쎄요, 이제 2차 전지가 시작이라면 이런 대형주의 움직임을 잘 보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 정도면 아직 눈길 안 줘야 되는 거예요? 눈길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만약에 물론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오랫동안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뭐 여기서 이제 뭐 비중 축소에 대한 의견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 퓨처엠 대표님도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전기차 캐즘에 대해서 내년까지는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물론 기본적인 이제 제조회사들 같은 경우가 P, Q, 이제 C를 보겠죠. 대체적으로 이제 P를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막말로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180만 원 간다, 150만 원 간다 했을 때가 그 당시 탄산리투 가격이 55만 원이었습니다. 한 톤당. 근데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냐? 지금 7만 5천 위안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거의 바닥 시점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게 거의 몇 개월 동안 7만 8천, 7만 5천 이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P는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럼 Q는 이제 물론 이제 전기차 물론 테슬라 판매량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P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C입니다. 요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자금 조달 이슈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비용단에 대한 고정비 부담이 계속 생길 수밖에 없죠. 물론 포스코 퓨처엠도 5월 달에 이제 캐나다 공장을 준공한다는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만약에 예전 같았으면은 준공한다? 그 상한가 이상 주가가 아마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좋아지고 오팡 회복이 되고 매출 증대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게 사양식품의 모습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오히려 지금은 가동률 자체가 아직 회복이 안 되는데 준공이 된다고 해서 결국에 고정비 부담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 C 자체가 커지는 것에 대해서 시장은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Q는 어느 정도 조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P도 적어도 가격단에서는 물론 작년에 메탈 가격이 빠지게 되면서 이게 가격 전이가 되면서 판가가 이전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실적 자체에 대한 부담은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저는 에코프로든 에코프로 BM이든 그리고 만약에 에코프로 BM이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한다고 칩시다. 실제적으로 지금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분기 계속 매출은 역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영업이익은 흑자를 될 수는 있겠죠. 영업이익 흑자되는 건 업황이 회복되는 의미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입니다. 결국에는 매출이 이게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나와줘야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을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서 뭐 영업이익 흑자되는 거는 주가에 대한 연소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 2차 전지 움직임에 있어서는 좀 더 기다리자. 좀 더 기다리자가 맞고, 그래서 제가 관망을 했을 텐데, 물론 이제 매수를 하는 사람들은 굳이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내년을 바라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6개월이든 8개월이든 주가가 선행할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엔 테슬라, 주니퍼 Y가 뭐 잘 팔리고, 그리고 다른 왕성차 업체들이, 막 전기차 판매량이 올라오게 되면은 좀 그때는 좀 봐야 되기는 하겠지만은, 2년 전에 우리가 2차 전지를 바라봤던 목표가에 대한 눈높이는 굉장히 좀 낮춰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고민 많이 되실 거예요. 2차 전지. 특히 이제 3월 달 그리고 2분기 얘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떻게 움직임이 나오는지 같이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미반도체. 과장님은 어떠세요? 이게 작년 3월에 엄청 한미반도체 없으면 포모 현상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요? JP모건은 좋다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 수급의 영향이 그래서 지금 제 이 한미반도체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필업티스 이런 것들입니다. 유리기판은 새롭잖아요. 네, 아직 맞아요. 양산을 안 했잖아요. 예.
재작년에 한미반도체 TC본도 장비, 다들 뭐 PC본도 장비가 뭐 하는데야? 근데 이 시장이 왜 SK하이닉스에 그 독점을 해? 이러면서 시장이 쭉 올라왔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수급이 옮기긴 하겠지만은, 물론 한미반도체도 이제 향후에 수익성은 더 커질 수 있고, 물론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거는 이게 다원화 이제 원칙이죠. 물론 이제 모든 빅테크 업체들이 AI 칩에 대해서 가격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당연히 이제 엔비디아도 수익성을 더 개선하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 말고도 삼성전자, 마이크론을 더 확대시키는 게 맞습니다. 그럼 당연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너 TCP 본대장비 기술력은 좋은데 하나 퓨전이나 ASMPT나 이쪽을 좀 다운화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해야 이제 가격이 다운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반등이 세게 안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갈 때만큼 간다. 그 이유가 저는 어제 테슬라 AI 모델이죠. 그럭3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H100 10만 대수, 물론 이제 2단계에서는 20만 대수를 썼습니다. 물론 추후에 100만 대까지 쓴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게 뭐냐면은, 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종 목표는 내가 자율주행 차를 탔을 때 나와 친구처럼 대화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고 싶다. 물론 이제 AGI겠죠. 이걸 만들고 싶다를 얘기를 했다는 거는 향후에 이 GPU를 더 많이 쓰겠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AI 칩의 수요가 더 커지는 거고, 당연히 이제 TC본더 장비도 더 많이 쓰겠다는 겁니다. 2호나 3호나든 결국에는 시장 규모가 더 커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타자가 결국에는 챗 GPT 이게 4.5가 나오겠죠. 그리고 람마도 4.0인가 4.5가 나올 겁니다. 결국에는 디시크 때문에 저비용 고효화에 대한 전략 자체가 안 되겠다, 이렇다 잘못하다가 이 시장 자체를 그럭3에 넘겨줄 수도 있겠다. 이런 전략이 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반도체 시장이 물론 치스폿도 있는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생각보다 다시 스탠스의 변화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지금 반도체 단에서 주목하는 쪽 키워드 주신다면요? 일단 저는 한미 반도체를 보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이번 1분기 2월 달부터 레거시 쪽에 대한 변화가 생겼다는 점을 봤을 때, 생각보다 삼성전자가 일단 첫 번째겠죠. 삼성전자 지금 기관 쪽에 여의도 쪽에 대한 변화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1분기 생각보다 실적 좋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 필두로 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 충분히 저는 기회가 많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시간이 이제 여러분 장 마칠 시간입니다. 50초 전이라 잠시 어떤 마무리 짓고 있는지 흐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양대 시장 기분 좋게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습니다. 45포인트 올라선 구간 지나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4.4포인트 올라선 778선 나타납니다. 오늘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 쪽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 확인이 되고 있고요. 특히 선물 쪽에 있어서는 더 크게 순매수 포지션 확인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지금 끌어가고 있는 속에서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은 그래도 덜어내고 있다는 점 확인됩니다. 오늘 장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은 뭘 해도 기분이 좋은 날이었을까요? 오늘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 더 추출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선 건지, 코스피 종합지수가요, 흐름이 완전히 이전에 우리 막 더웠었던 시절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쭉쭉 회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증권사에서 3,000선 내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네요. 자, 근데 우리가 항상 파티에 취하면 안 되듯이 정말 우려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건 없는지 계속 점검은 필요해 보입니다. 코스피 종합지수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1.7% 올라선 2671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장중 내내 흐름은 거의 좋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습니다. 고가권으로 본다면 오늘 2680선까지 터치가 나왔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면 0.6% 상승 778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추가 움직임 계속해서 기대가 되네요. 자, 수급 보시면 외국인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기관이 특히 더 담았고요. 외국인도 함께 양 매수세가 움직여집니다. 코스피 쪽에서 오늘 양 매수 지수 견인했었던 쪽은 다름 아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엔솔, 그리고 삼성중공업까지 시총이 큰 종목들에서 굉장히 큰 유입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누적해서 쌓고 있는 쪽이요, 다 시총 상단 종목들입니다. 비중을 점점 늘어나가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상방 쪽으로 보고 있는 것인지 계속 여러분 추적하게 하네요. 코스닥 수급도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다시피 오늘 외국인이 좀 덜어냈고요. 개인과 기관 쪽에서는 오늘 매수가 들어오는데요. 기관의 매수폭보다 개인의 매수폭이 더 큽니다. 자, 시총 상단 종목 보면서의 흐름 잡아가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58,700원까지 올라서면서요. 단기 고점, 단기 박스의 고점 라인까지 완전히 치고 올라섰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뭘까요? 근데 다만 6만 원 벽에서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 그때 우려 상황은 없는 것인지 계속 챙겨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오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 들어와 있다라는 점, 랜드, 디램 가격 반등 기대도 있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침내시라든지 뭐 관세 우려 등등 다 같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SK하이닉스도 4%대 강세 확인되고요. LG 엔솔도 4.42%, 어느덧 36만 6천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뷰도 여러분 계속해서 좀 더 집중해 봐야겠습니다. 셀트리온, 기아, 현대차 뭐 여러 가지 의약품 쪽이나 뭐 반도체 쪽에서 관세 우려 있긴 했는데요. 오늘 일단 플러스권에서 마무리가 됐다라는 점 챙겨주고요. HD 현대중공업도 4.68% 상승 마감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소폭이긴 하지만 쉬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 넘어가 보시죠. 자, 의약품 쪽에 있어서는 아직은 조금 더 확인할 게 있을까요? 일단 국채금리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있고 관세도 신경이 쓰이고 있는 속에서 2%대 밀린 알테오젠 확인되고 있고요. 다만 오늘 2차전지 소재단, 에코프로 비행가, 에코프로 모두 양 매수세와 함께 오늘 강한 흐름 나타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장 막판 들어서 다시 좀 가려나 싶은 흐름 나왔었죠. 올타임 하이 완전 52주 신고가까지 터치가 나오다가 오늘 막판에 차익 물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휴재 플러스권까지 확인이 되고요. 파마리서치가 뭐 물적 분할을 한다.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는 공방이 좀 있었던 속에서 오늘은 그래도 고가권에서 지켜주는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쭉 보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하지? 2차 전지가 다 빨갛네? 등등 여러분이 추출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도체도 고민이고 바이오도 고민이고 이화진 과장님의 고민은 지금 뭐예요? 이게 생각보다 섹터별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일어났다는 거죠. 이제 시장에서 하는 얘기들이 10% 먹으면 일단 팔고 다른 섹터 가야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흐름이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SK하이닉스 이제 수급이나 이제 등락률을 보면 벌써 삼성전자 58,000원 났습니다. 항상 55,000원 아래에서 머무던 회사가 58,000원까지 오다 보니까 대다수의 이제 코스닥 자금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끌어당기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그동안 주도를 섹터를 이루어왔던 뭐 로봇이나 심지어 물론 오늘은 이제 뭐 에빌바이아 어제와 그런 변동성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보로노이와 크게 움직였던 sektor들이 하나둘씩 오늘 차익 신이 나왔던 부분이 나왔단 말이죠. 물론 이런 현상들이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다음 주에 우리나라도 이제 금통위가 있는 만큼 실제로 금통위에서 보여줄 금리에 대한 항방에 따라서 시장에 또 한 번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 대한 우려, 물론 저는 이제 엔비디아가 좀 더 강한 스탠스를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해봤을 때는 생각보다 2월을 시작으로 반도체의 날들이 오기 시작하지 않았을까라는 거 생각하는 게 저는 조심스러운 좀 생각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순환이 빨라서 이게 진짜 호흡을 잘 맞춰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지금부터 좀 긍정적인 곳이 있다면 현재 구간에서도 비중 확대까지 가능할지 부분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로봇이 궁금합니다. 일단 아까 전에 우리가 종가를 보긴 했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시 45분까지 42만 9천 원 터치했다가 잠시 좀 밀리는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좋은 자리잖아요. 네. 근데 유일 로보틱스 그러니까 SK 쪽 묻어있는 쪽에서 최근에 강세 움직임이 또 나타났습니다. 물론 지금 갭은 유지하고 있는데 시가보다는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죠. 유일 로보틱스가 앞으로 대장의 바통을 이어간다라고 보세요? 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SK 그룹 내에서 네.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제 삼성전자가 최대 주주 지분을 취득을 하고 오늘 마무리돼가 있고 물론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은 추후에 있다고 보고 있지만은 그 다음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딘가로 봤을 때는 이미 유일 로보틱스는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유일 로보틱스 2대 주주기도 하고 네. SK 배터리 아메리카 13% 지분을 가지고 있고 작년 6월쯤이죠. 370억 원 이제 지분 투자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사의 8명 중에 4명이 SK온 상임 이사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회사에 대한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죠.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가 이번 달과 다음 달이죠. 다음 달 2개에 대한 모멘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철강 코일 포장 라인 이제 로봇 자동화 설비 계약을 포스코 엔테크 했습니다. 이걸 했는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아마 3월쯤에 본계약이 나올 거예요. 물론 금액은 크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기존에 이제 스위스의 유명한 ABB 업체가 했던 거를 이제 만약에 유일로보트에서 가져온다. 이게 첫 번째 모멘텀이고 두 번째는 청라의 공장을 4억을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게 캐파가 2, 3천억인 캐파입니다. 실제로 이 연간 매출이 350억 나누는 회사가 캐파가 2, 3천억 한다? 근데 이거를 2대 주주 SK온이 승인을 해줬습니다. 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뭐 SK온이 알아서 메꿔주겠죠라는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 이런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물론 최근에 좀 단기적인 급등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매도라는 표시를 했고, 결국에는 유일로보티스는 주가가 저는 개인적으로 6만 원 이하 오면은 무조건 좀 담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에 대한 전략을 본다라고 하게 되고, 만약에 나는 5만 원, 5천 원, 5만 원대 가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 들어가십시오. 이게 저기서 모멘텀은 저는 끝나지 않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정 씨 어디서 또 자리를 잡는지 보면서 저희가 시나리오 전략 같이 세워보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들어볼 시간인데요. 흥미진진해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룬이 어제 왜 그랬던 거예요?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솔직히 저 방송에서 말은 못하겠는데 큐렉스도 그렇고 네. 별의별 맞지도 않는 기사도 다 나오고 시장의 수급을 끌었다가 다 빼버리고 지금 그런 시장인 것 같아요. ABA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뭐 루닛도 마찬가지고, 물론 어제 루닛 같은 경우가 뭐 AI 신약 관련해서 뭐 ABA 바이오 뭐 뺏겼다 뭐 이런 이슈도 있는데, AI 신약 플랫폼과 AI 의료 진단 솔루션은 아예 다른 쪽입니다. 결국 색깔을 다시 봐야 되는 거고, 루닛은 지금 물론 이제 정자 얘기 이슈도 뭐 시장에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루닛은 이제 작년에 실적 잘 나왔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정자를 하더라도 3자 배정을 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작년에 볼파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게 뭐 북미 시장 진출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게 하반기에 이게 유방암 관련 신청을 할 건데, 물론 볼파라 같은 경우야 북미 쪽이나 총 기간에 2,000개 이상에 대한 기간을 가지고 있고, 물론 이제 작년에 FDA에서 AI 기반한 의료기기를 FDA 인정하기 위해서는 모든 절차들을 간소화시키겠다고 최종화시켰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저는 하반기에 나올 거라 보고 있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지금 공동 개발을 했던 결국에는 이제 여기서 이제 EFGR,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폐암 쪽 관련된 변이 진단 솔루션을 함께 이제 개발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올해 수익이 내년에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봤을 때, 일단은 AI 의료기기 솔루션 업체 중에서는 루닛이 좀 대장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닛이요? 그럼 지금 또한 예쁜 자리, 기회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지금 이 자리가 네. 제가 볼 때 가장 저점인 자리가 아닐까. 만약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6만 원 선은 좀 지지해 주지 6만 않을까 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6만 원 선에서 지지를 굉장히 좀 꽤 오랜 기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 라인 때 여러분 잘 챙겨보시면서 가격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루닛 봤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큐라크를 주셨는데요. 와, 이 종목이요. 이번 주 월, 화, 그리고 오늘 과장님 오시는 수요일 날 고개를 완전히 들었습니다. 기립했네요. 이제 추가적인 움직임은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했더니 이제 담당자님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 네. 목표가 2만 원, 이 방송이었구나. 이 방송에서 보시고 진짜요? 2만 원을 제가 목표가를 했더니 목표가 너무 작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정말요? 아니,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전날에 이제 대표님과 이제 IR을 했었고, 예. 실제로 얘기하셨던 거는 결국에는 사실 이 경구형 치료제를 이제 임상 2A 이상까지 했고 CU06이 이 파이프라인 자체가 아직까지는 로시나 베닝거 인겔하임 회사들이 여기를 어느 정도 진척을 못했고 임상 실패했던 회사입니다. 유일하게 FDA에서 이제 타입 C 미팅까지 하면서 메커니즘이 규명이 됐고 올해 이제 임상 2B 이상에 가기 전에 결국 여기서 기술 이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진 과장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내일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전략도 잘 세우시죠. 고맙습니다.